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약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코스피 얼마나 떨어지고 있죠? 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0.3%가량 내린 4,120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등 4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친 매만여의 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에선 3, 6, 9, 12월 둘째 목요일로 막판 주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어제 동해상공에서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도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앞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는 동해와 남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472원 후반을 기록해 1,473원 상미까지 치솟았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 머무르며 930대 중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FOMC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향후 금리 경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에 대해 경제를 부양하지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 중립금리라고 발언하면서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내년 5월 파월 의장 퇴임 시까지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오라클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영향도 컸는데요. 50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 장비 비용으로 추가 지출한다고 발표하면서 SK 하이닉스는 2% 넘게 빠지고 있고 SK 스퀘어도 4%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3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고배율 상품 투자길이 막히자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증권사들이 해외에 상장된 3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도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어디서 언제부터 막히는 건가요? 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15일부터 해외에 상장된 세배 초과 ETF와 ETN 상품의 신규 매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신규 매수는 12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매도만 할 수 있는데요. 오는 15일부터 해외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선 의무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 교육 도입에도 신한투자증권은 위험성이 높은 해외 세배 레버리지 투자 상품의 투자 자체를 제한하고 나선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협의를 통해 해외 세배 레버리지 ETP는 특히 추적 오차에 따라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등 고객의 예상을 벗어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고배율 레버리지에 몰린 서학개미들은 얼마나 되나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인데요. 매수와 매도를 합한 총 거래량이 54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거래가 잦습니다. 2위인 엔비디아의 거래량을 2배 이상 넘어선 건데요. 이외에도 반도체 지수를 3배 역추종하는 ETF와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가 거래량 9위와 10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3배 추종 레버리지 투자는 수익만큼 손실도 3배로 커지는 고위험 투자지만 폭락 뒤 반등장에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투자자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탈쿠팡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제휴카드를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카드를 해지했다는 건가요? 네, 국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의 대표 전용 제휴카드인 KB국민카드의 쿠팡 와우카드 해지 건수는 유출 공지 전 한 달간 일평균 316건이었지만 공지 이후 지난 4일까지 2,217건으로 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발급 건수도 유출 전엔 일평균 1,432건이었지만 공지 이후 1,074건으로 약 25% 감소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함께 무단 사용 등에 대한 우려로 해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와우카드 누적 가입자는 지난 4일 기준 약 238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 쿠팡에 대한 당국의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오전 9시 40분께부터 송파구 쿠팡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한 경찰은 4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고 쿠팡 내부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인데요. 쿠팡이 사건 초기에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 명 수준이었지만 유출 계정 수는 현재 3,370만 개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누르면 수요가 다른 쪽으로 튀는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부르죠.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에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이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지난달 가계대출 현황 어떻게 집계됐나요?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정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전달에 4조 9천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이 줄었는데요. 다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조 3천억 원 늘어 직전달인 10월보다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1조 4천억 원, 보험사에서 5천억 원 증가폭을 키웠는데요. 은행권 가계대출액은 1조 9천억 원 늘며 증가폭이 전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시중은행이 높인 대출 문턱에 막힌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계대출 중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변수인데 이 대출만 따로 집계하면 어떻습니까? 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폭은 10월 2조 원에서 지난달 7천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금융권 주담대는 10월 1조 2천억 원에서 지난달 1조 9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은행권 주담대가 줄면서 기타 대출 증가액이 1조 2천억 원으로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내외 주식 투자가 확대돼 나타난 현상이라며 변동성이 커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지방주택담보대출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정부 부채에 한전, 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가 1,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경제 규모가 커지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는데요. 지훈배 기자. 네, 지훈배입니다. 네, 지난해 정부 부채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네, 국제 비교에 쓰이는 기준인 일반 정부 부채는 1,271조 원에 달했습니다. 직전해보다 53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1,74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역시 65조 3천억 원 늘었는데요. 기재부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 정부 부채 증가와 정책사업 확대 등에 따른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성장 대비, 즉 GDP 대비 비율을 보면 각각 0.8%포인트, 1.5%포인트 떨어진 49.7%, 68.0%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모두 감소한 것입니다. 경상 GDP가 6.2%나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라 살림 적자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누계 기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44조 원 적자를 기록했고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6조 1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2020년,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인데요. 정부는 올해 관리 재정 수지가 111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SBS 비즈 지훈배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 철도장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서울시는 기존 계획 변경이 오히려 사업 지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갈리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큰 쟁점은 주택 공급량 확대 여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SH공사, 코레일은 6천 가구 공급을 전제로 도시계획을 마련해 놨는데요. 국토부는 최근 이를 10,000에서 12,000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용산이 서울 도심 핵심지인 만큼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국회 국토위에서도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가능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서울시는 기반시설 설계가 이미 6천 가구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공급을 크게 늘리면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물량을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 공급 시점이 늦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량을 2배로 늘릴 수는 있지만 속도가 늦춰지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교육, 교통 등 도시 인프라 설계가 완성된 상황에서 10,000가구 이상으로 조정하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급 시기가 크게 미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공급 가능 범위를 놓고 약 2,000가구 내외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네, 차가 살짝만 긁혀도 범퍼 자체를 갈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동차 보험이 보장해주기 때문인데 다만 이 때문에 누수되는 보험료 걱정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차를 과잉하게 수리하게 되면 결국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과 수리비 규모는 1조 3,57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무분별한 자동차 범퍼 교환 간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라서입니다. 큰 손상이 아니라 자동차 코팅막만 벗겨지거나 복원이 가능한 손상일 때도 정비소에서 아예 부품을 갈아버리는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경미 손상 수리 기준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산차가 경미 손상 기준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한 건수는 4%에 그치는데요. 자동차 보험금으로 대다수가 손상보다 과도한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미 손상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꾸거나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강화해 교환 건수가 30% 줄어들면 수리비가 6.4%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미한 손상 규모에 맞춰 합리적으로 수리하면 불필요한 렌트비 등도 줄어들게 되니 결국 보험료가 그만큼 더 오르지 않게 되는데요. 수리비 6.4%에 간접 손해까지 치면 보험료는 총 0.4%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인건비를 정하고 손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과잉 수리 여지가 적은데요. 이에 따라서 인건비와 수리비를 정하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공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 자산운용의 매각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지스 자산운용에 위탁했던 자금 전액을 회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업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성우 기자. 네, 국민연금이 이지스 자산운용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다고요. 네, 현재 자금 회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측은 펀드 실사 과정에서 일부 기본 정보가 투자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계법인에 제출된 것은 맞다며 대표이사가 국민연금에 방문해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이지스 자산운용 위탁자산은 약 2조 원 수준인데요. 이지스 자산운용 측은 국민연금의 자금 회수 검토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흥국생명의 소송 예고로 난항을 겪는 매각 작업이 첩첩산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빠져나갈 시 이지스 자산운용의 기업 가치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를 재산정해야 하고 또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보니 매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매각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이지스 자산운용으로부터 발을 빼면 다른 연기금들도 동참해 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계 1위인 이지스 자산운용의 시장 영향력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금들이 회수한 자금을 이관할 다른 운용사를 찾으면서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 업계의 판도가 뒤집힐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 이례적으로 주민등록번호까지 털린 넷마블에서 이번엔 손자회사 청산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넷마블의 손자 회사 글로벌 게임즈가 법인 해산을 결정했는데 위로금을 받으려면 나흘 안에 사직서를 내라고 공지하면서 압박성 퇴사 요구란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법인 청산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게임즈는 지난 8일 사내 설명회를 열고 법인 해산 계획과 퇴직 프로그램을 공지했습니다. 회사는 이달 안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기본 퇴직금과 2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원하는 경우 넷마블 네오나 넷마블 몬스터 등 넷마블 계열사들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안내를 했는데요. 문제는 결정 시한입니다. 위로금을 받으려면 공지 나흘 뒤인 당장 내일까지 사직서와 대기 발령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마블 그룹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예고 없는 법인 청산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위로금도 없다라는 퇴사 방식은 노동자의 협상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압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의 퇴사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직원 40여 명 전원에 대한 전환 배치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나흘 안에 결정하라는 건 아무리 그래도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회사 측의 입장은 뭡니까? 글로벌 게임즈의 모회사이자 넷마블 자회사인 카밤 측은 지난 8년간 누적 적자가 670억 원에 달하며 신작 개발 등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을 결정했다면서 경영난에 의한 청산인 만큼 운영 자금이 1월분까지밖에 남지 않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 결정 이후 직원 공지까지 시간을 더 앞당겼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이번 법인 청산으로 글로벌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의 서비스도 내년 3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옥시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한국연락사무소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2명이 옥시를 상대로 등급에 판정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미 보상 절차를 마쳤다는 옥시 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SK하이닉스의 종가가 1년 전보다 200% 이상 급증했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여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는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은 100% 내야 해 사실상 미수 거래가 막히고 신용 융자로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불법 하도급을 벌이다가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건설사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고 과징급 하한도 전체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년 2월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유상증자를 통해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 건설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어제 2,77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해 보통주 약 398만 주를 새로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롯데지주는 향후 이사회 결의를 걸쳐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